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10년 동안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누구와 자꾸 비교를 당해야 되고, 대학을 갔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때 또 토익을 공부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취직 공부를 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5년 이상 또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명문대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또 그 회사에서는 능력을 발휘 못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또 어려워지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삶이 고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살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많이 갖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위축이 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멈추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흑수저다, 그리고 헬조선 논란,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화가 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이 환경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10가지를 꼭 버리지 않고 지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랬지만, 항상 그래도 나를 잡아주고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이유는, 항상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끝까지 내가 그 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의 어떤 범죄자나 부적응자가 되지 않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 것은 바로 꿈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집안이 안 좋다고 해서, 학벌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꿈은 계속 꾸는 거예요. 그거에 어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그런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역시 나는 이게 한계인가 봐, 역시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역시 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꿈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일찍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 꿈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거, 꿈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꿈이 있다면 설령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꿈을 향해서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되지,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버려버리면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지면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꿈은 포기하지 마라. 잠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늦을지언정 절대 꿈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못된 인간들 참 많죠. 이기적이고 뒤통수 치고 남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남 시기 질투 하면서 타인을 괴롭히는,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 가슴에서 미워하면 내 가슴이 미움의 씨앗으로 가득 차게 되고, 도리어 내가
고통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더 미워지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외로워지고 공공해지고 초라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로 상처 주지 맙시다. 저도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을 돌이켜보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어떤 큰 비수를 꽂았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나 또한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해서 저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고 그 말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도 1년, 10년, 20년, 평생 동안 가슴속에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대상이 나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장점을 말해주고 넌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라면 좋은데 내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좌절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받는 상처가 죽도록 괴롭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10가지 중에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쓰레기라고 놀릴지언정 내 자신만큼은 그거를 막아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 되고 지옥이 되고 자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수능에 떨어졌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재수하면 돼요. 취업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업에 실패했어요. 다 정리하고 다시 10년 전, 20년 전 모습으로 다시 시작 한번 해본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패럴림픽, 올림픽 선수들의 어떤 경기 장면과 시상식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처음에는 엄청나게 건강하고 몸도 튼튼하고 많은 꿈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들이 또 어떤 장애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꿈을 이루게 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난 안 돼, 그만둘 거야 라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소리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공책에다가 죽고 싶다 계속 깜지를 썼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난 죽고 싶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세상이 폭발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죽는다는 소리를 하루에도 10,000번, 1000번, 100,000번 계속 그렇게 되뇌었어요. 물론 그만큼 제 삶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가는 형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살고 싶잖아. 너 행복해지고 싶잖아. 너 고통받기 싫잖아. 그게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거를 연구해봐. 그러면 너는 너의 삶은 행복해질 거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줬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10여 년을 죽는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20대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수행을 하고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남들보다 10배, 100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을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최면을 걸어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이 뇌하고 이 몸하고 이 생각은 넌 죽어야 돼. 아주 강력하게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죽는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지금의 노력보다 10배, 100배 노력을 해도 쉽사리 우리의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이유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 고통이 일지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을 극복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죽는다는 소리는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번째, 어두운 생각 안 하기.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을 다 꺼버려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바보, 멍청이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불이 아웃, 정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전이 되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얼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무서워서 죽어요. 죽는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 자꾸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 자꾸 어두웠던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두운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 밝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어두운 생각도 내가 하는 거고 밝은 생각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어두운 생각만 계속하면서 내 삶을 지옥과 같은 어둠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거죠.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꿈을 이루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밝은 생각을 해라. 어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손을 잡고 야,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그만 있어. 왜 거기 있어? 이제 문 열고 밝은 곳에 가보자. 우리 밝은 세상에서 한번 눈 뜨고 살아보자. 넌 드라큘라가 아니야. 너 왜 드라큘라처럼 계속 어둠 속에서만 활동해? 네가 귀신이야? 드라큘라야? 아니야.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이 밝은 세상에서 우리 다시 땀 흘려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밝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7번째, 끝까지 마음 닫지 않기. 저는 특히 이 7번째가 공감이 많이 돼요. 전 초등학교 때 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은 쓰레기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마음을 닫는 거고, 2번째, 나는 살 가치가 없다. 3번째,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무섭기 때문에, 나와 같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거야 라고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써 좀 편했던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사람을 볼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항상 경계하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내 감정이 죽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좀 더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으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거나 하던 일에 망가져가지고 쪽팔림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어떤 성적인 추행을 당했거나 살다 보면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다시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외로워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상처를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울려서 사는 게 좋지, 혼자 산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삶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쾌락, 즐거움도 있듯이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춥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화창한 봄 날씨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름이 너무 춥다고 해서, 너무 덥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 오곡이 익어가는 이 푸르른 가을, 이 시원한 가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아, 세상은 어두워. 이제 믿을 놈들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좋은 세상을 가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아, 내가 한두 명 만났던, 한두 번 경험했던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생각보다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아, 예전처럼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아,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훨씬 더 편안하겠구나.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8번째, 일을 손에 놓지 않기. 또 살다 보면 이제 귀찮고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버리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속담에는 이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다면 팔굽혀펴기라도 해라.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쓸데없는 잡생각 할 바에는 팔굽혀펴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몸도 멈춰버리고 마음도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또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자기관리 열심히 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너무 지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내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기계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기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자주 돌리면서 또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기름칠도 했을 때 그 기계가 1년, 10년, 100년 계속 움직여지는 것이지, 가만히 놔둬버리면, 집도 가만히 놔둬버리면 거미줄이 쳐져버리고, 방도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거고, 자동차도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그 자동차는 고철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뭐 혹사해라, 괴롭혀라,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 여기가 내가 고장이 났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단점을 빨리 찾게 되니까, 아,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건강해지고 꿈을 이루는데 가까워지고 자신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9번째, 원망하지 않기. 살다 보면 한두 명 꼭 원망하는 사람 있죠. 저도 지금은 아닌데 몇 년 전까지 죽이고 싶도록 원망했던,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 때문에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원망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제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제가 득본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그러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해버리면 나의 현재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그대의 삶이 꼬이게 돼요. 지금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지금의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일이 꼬이게 되고 삶의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고 자꾸 현재 내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서 삶의 스텝이 계속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망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더 원망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 평생 저들을, 부모를, 친구를,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정작 너의 인생은 없다. 그런 슬픈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마음은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위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놓아줘 버리세요. 정말 저 사람 미운 사람 굳이 내 가슴속에 10년, 20년 담아두고 살 필요 없잖아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사라져라. 이제 내 마음속에서 가세요. 두 번 다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맞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이제 내 가슴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가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그대의 삶은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벗어나서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런 어떤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까지 고민 가져가지 않기. 물론 삶 자체가 때로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이, 사람이 받쳐주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재수없게 어떤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호구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나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저녁까지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내내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악몽을 꾸게 돼요.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기억들, 오늘 있었던 안 좋은 것들 잠자리까지는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리셋하자라는 거죠. 그래요? 잠 잘 때 오늘의 삶은 끝! 야,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했다. 내일 다시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래서 오늘 나는 저녁에 좀 더 즐거운 생각, 즐거운 꿈을 꾸겠다라고 끝을 내고 다시 다음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저녁에 잠을 잔 순간 저놈 때문에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저놈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잠자리까지 자기 자신의 고민을 가져가게 되면 저녁 내내 악몽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머리 아파. 짜증나. 회사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침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은 끝! 그리고 나는 다시 내일 리셋해서 다시 내일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가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10가지만 버리지 않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언정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안고 우리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다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